자, 여러분 307페이지 여전히 펴놓으시고, 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교재는 없지만 이어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 근데 우리 소득의 종류 제가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물론 이제 개인주의 과세한다는 거, 개인 단위로 부부도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 법에 열거된 소득들이 있는데 그 소득의 종류 제가 소개해 드렸고, 우리 시험은 종합소득 중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 특히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계속 시험에 출제되어 왔다는 거. 27회 시험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또 나오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가 중요한데, 일단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전에 부동산 관련 우리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이쪽 오시면 소득세 과세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자,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는데, 소득세 과세 방식은 크게 우리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그 과세 방식이 세분화하면 세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과세 방식. 또 하나는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류과세 방식.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종합과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자, 어떤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냐면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애들,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쟤네들을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1년을 단위로 했어요. 1년을 단위로 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그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일부는 따로 분리해서 이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 과세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임대업이라든가 또 배당소득이라든가 뭐 이자소득이라든가 등등해서 일부는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이제 일부를 분리하는 게 있는데, 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같은 게 그래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10만 원 일용직 근로자의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건 따로 분리해서 그건 이제 따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뭐 그런 건데 잘 보셔도 돼요. 그 일용직 근로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태까지 뭐 아르바이트 한 것은 살아오면서 딱 2번 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거, 정규 어떤 그런 일 빼놓고 아르바이트는 딱 2번 했는데, 한 번은 뭐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제가 그 입시학원에서 잠깐 한 거, 그 다음에 또 그 영어 강의한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속칭 그 노가다 있죠? 그 건설 현장에서 제 아는 애가 그 친구 한 애가 자기 그 아는 누나하고 어떻게 건설에 다니는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속칭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배낭여행 가는 걸 봤어요. 해외 배낭여행을. 그래서 저도 한 달만 해가지고 한번 군대 가기 전에 자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 했는데, 하루 딱 갔다 오니까 있죠? 한 달은 너무 힘들고 일주일만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는 5일밖에 못하고 일주일 못 채우고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그 당시에 막 저 했는데도 도저히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저는 밤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아침에 새벽까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5일 만에 제가 포기하고, 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제가 그만뒀었는데, 그럴 때 제가 받은 저는 그 당시에는 건설 회사에 아는 누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라 뭐 그 한꺼번에 나중에 이렇게 정산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같은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험의 종합과세 방식은 뭐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여담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그 마이크를 잡을 때
돈을 안 주면 절대로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돈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마이크 안 잡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다가도 돈을 안 주면 마이크를 놔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있어야지 항상 강의를 저 마이크를 잡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돈을 줘야지 마이크를 잡는데, 제가 돈 안 줘도 마이크를 잡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노래방. 근데 맨정신에는 절대로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맨정신에 노래방 가면요 절대로 안 잡아요. 노래 부르라고 해도 절대 안 불러요. 돈이 없는 곳에서는 넌 마이크 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잡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닐 때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여튼 그런데 어떻간에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요. 전포 사업자로서 또 저는 인세를 받아요. 뭐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책 같은 거요. 인세를 받아요. 제가 여러 회사에 소속해 있어 가지고 인세 여러 회사에 소속해 있으니까 인세 많이 나와 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 것 같지만, 예전에는 돈이 되는데요. 생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인세가. 근데 지금은 워낙 공짜 강의들이 많아가지고 뭐 큰 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어떤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것들은. 자,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보세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자, 벌어들인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요. 합산해서 다음 연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제가 신고할 때 당연히 제가 스스로 제가 혼자 당연히 뭐 제가 병세기 세법 교수인데 제가 홈택스나 이런 거로 제가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 납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절대로 제가 다른 동료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누구 절대 세금 계산은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우리 제자분들도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제자분들이 전화가 와서 뭘 물어봐요.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한번 뭐 어떻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거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세무사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이렇게 아는 특정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인세과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은 현직에, 그랬던 사람들은 퇴직해서 세무사 이제 하면서 법인세에 관해서는 좀 잘 알고, 상속증여세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득세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개정세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법이 바뀌었을 때 그 의미라든가 또 그다음에 첨예하게 그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판례나 예규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소한 거 이런 것들 잘 모를 때, 개념들을 모를 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평생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계속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해드리는데, 뭐 어떠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금 계산은 제가 직접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세금 계산을 왜 안 해주냐면요. 그거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제 본업은 강인데, 제가 무슨 뭐 저 세무사들이나 세금 계산하는 게 또 여직원들이 물론 다 전산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하게 되지만, 어떤간에 세무사들이 그 계산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지, 신고하고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료 교수라도 누구 한 명도 안 해줍니다. 제가. 왜냐면 애초에 안 해줘요. 딱 누구 한 번 해줬다 그러면 소문 나보세요. 그러면 너도나도 해달라니까 안 해줘요. 애초에 그냥 안 해줍니다. 근데 제 세금만 그냥 그것도 거의 마지막 날 신고합니다. 그게 하다 보면 꼭 있잖아요. 이제 환급을 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저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 그 세금을 미리 다 대부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로 환급을 이제 받게 됩니다. 왜 환급을 받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딱 하다 보면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미리 낸 세금에서. 자, 여러분, 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푸링 하면서 고웃음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강생이. 참,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여기 올 때 제가 뛰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차 타고 왔어요. 지금 외곽순환도로를 돌면서 톨비만 해도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기름값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올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 옷을 제가 맨날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옷에 입고 맨날 와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잖아도 공부가 지겨운데 맨날 똑같은 공부 지겨운데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제가 뭐 나비 넥타이도 그렇고 그냥 넥타이도 그렇고 뭐 자 이제 와이셔츠도 그렇고 양복도 그렇고 계속 옷을 사잖아요. 의상비에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상비에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어디 지나가다가도 저 괜찮네 그러면 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의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수강생들한테 수강생들이 노원에서는 밥 먹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데서는 밥 먹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있잖아요. 어떤 팀하고
계속 연달아서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팀하고 연달아 밥을 먹으면 꼭 누가 있잖아요. 불만들이 나와요. 아무개 교수는 또 세법 교수는 아무개 애들만 친하다, 누구하고만 잘 다닌다 이러면서 막 말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밥도, 그럼 밥을 먹자고 하면 될 거냐, 자기도. 꼭 밥도 안 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2번 밥을 얻어먹으면 꼭 한 번은 제가 삽니다.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사요.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접대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접대비 들어가고. 그래서 등등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고장나면 고쳐야죠, 뭐 해야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종합소득세, 하여튼 소득이 발생한 상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건 안 중요하고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있잖아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이나 등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포인트는 하여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요 소득만 과세합니다. 근데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면 퇴직소득과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발생한 퇴직소득과 또 양도소득 있잖아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요? 분류과세 방식. 그러니까 분류과세 방식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에요. 따로 양도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도 나오고 옳게도 나오고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것만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은 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냐면요. 원래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 등등은 대부분은 계속적인 어떤 경상적인 소득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은 부동산 샀잖아요.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경상적인 소득활동한 거 없이 그냥 갖고 있었는데 몇 년 갖고 있다 팔았더니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양도소득은. 그러니까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양도소득만 따로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다만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때 거주자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봅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뭔지, 기본서 나오면 다 나중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입문서에 없는데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봅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의인은 봅니다. 의인은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입니다. 또는 오해예요. 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둔 개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2015년 개정세법이에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물어봤어요. 26개 시험에서. 여러분, 거주자라는 것은 요게 2014년도까지는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둔 개인이었어요. 근데 1년 이상에서 얼마로요? 183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소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시험에서 개정세법이 중요해요. 개정세법이 중요한데 26개 시험의 특징은 개정세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항상 해마다 개정세법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27회 시험은 항상 개정세법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개정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이 중요한데
바뀌는데 바꾼다 그러면 옛날 규정으로 바꾸는 경우도 틈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된 개인을 말한다. X입니다. 183일 이상 거소된 개인이고 비고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아닌 개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를 좀 한번 보시면 납세 의무의 범위. 자, 납세 거주자일 때 비거주자일 때 납세 의무의 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일 때는 납세 의무의 범위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국외 소득도 과세를 해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과세해요. 근데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원천 소득만,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수 싸이 있잖아요. 가수 싸이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싸이가 지금 이번에 또 7집 앨범이 나와가지고 또 그건 또 옛날 뭐 강남스타일만큼은 아니지만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25억 뷰인가 그렇더라고요. 25억 번. 오, 엄청나죠? 25억 번 재생이 됐어요. 근데 요번 것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4천 뭐 몇백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싸이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입니다. 이 본명 박재상 싸이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주자인데, 그러면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 발생했어요? 또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싸이는. 자, 근데 여러분, 팝가수 마돈나 있잖아요.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팝가수 마돈나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네? 비거주자입니다. 팝가수 마돈나는 국내 주소도 없고요.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그럴 때 팝가수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잠실에서 공연했을 때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네?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소득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득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미국 가서 내요? 그럼 안 되지. 자, 그래서 비거주자도 우리나라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소득만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예? 자,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했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얘기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의의 봤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칸을 이렇게 할 걸. 자, 그 다음에 또 납세지를 한번 이번에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납세지. 자,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납세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일단 원칙적으로 주소지예요. 그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근데 비거주자일 때는 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니까 자,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에 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요.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요. 만약에 이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와요.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이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원천 소득 발생 장소를 자, 이것을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거주자와 비거주자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일단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된 개인이라는 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 납세 의무의 범위는 거주할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과세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는 거. 거주할 때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근데 비거주할 때는 국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 발생하는 장소로 간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봤고요. 이제 307페이지 우리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들어가는데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5문제가 계속 출제되다가 25회, 26회는 계속 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27회 시험도 뭐 대여섯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양도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또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있죠, 여러분? 자, 요 과세대상에서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26회 요번에 또 나왔어요. 과세대상에서. 그래서 과세대상에서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어떤 때 양도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 유형이요. 자, 여러분. 제가 26회 시험 전에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고르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2015년 신설된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신설된 규정은 안 나오고 종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어요. 자, 제가 제목은 과세대상이라고 나오더라도 하여튼 과세대상과 양도 개념 유형을 묶어서 한 문제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과세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 개념 유형 요거 한 문제 따로따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27회 시험은 자, 역시 묶어서 한 문제, 뭐 따로따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묶어서 한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세대상인 것과 아닌 것, 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의 시기로 하는지 양도 및 취득 시기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보유기간 때문에 그래요. 보유기간.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한에 따라 달라져요.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 보유했느냐를 판단하려면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양도 및 취득시기가 나오는데 26회 시험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25회 시험 때 양도 및 취득 시기 나왔어요. 제가 25회 시험 전에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나왔어요. 25회 시험 때. 26회 시험은 제가 25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안 보고 대충 공부했어요. 대충 좀 소홀히 하면서 봤는데 26회 안 나왔어요. 27회 시험은 어떠냐고. 27회 시험은 올해 26개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27회 시험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가능성은. 그렇지만 올해 무조건 나온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정도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종합문제에서 질문하는 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길 보시면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의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6회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자, 계산 구조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계산 과정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는 어디로 갈 것이고 납세 절차.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할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26회 시험 전에 납세 절차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독립화 문제로 역시 무조건 나왔어요. 27회 시험도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 나오면 종합문제서라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요.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이냐. 이 비과세 부분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건너뛰는 해가 있습니다. 26회 시험에서는 건너뛰었지만 27회 시험에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27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자, 의 및 성격부터 한번 봅니다. 307페이지. 자, 의의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의의를 보시니까 개인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과세권자는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국세니까. 근데 국세니까 자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갈 때 거주자다 그러면 원칙으로 어디라고요? 주소지. 자 원칙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물론 비거주자일 때는 아까 달라져요. 자 그렇지만 거주자라는 전제하에서 시험은 흔히 거주자일 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소지 기억하면 됩니다.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납세지는 관할은 거주자일 때 주로 나오는데 거주할 때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어디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무자는 당연히 뭐 국내 재산의 양도소 및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재산 양도소득인데 국외 소재, 해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무자는 국내 재산 양도시와 달리 5년 이상,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고소에 있는 거주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합니다. 어떻게 양도자고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납세무자 일단은 과세 대상을 자 봅니다. 그래서 26회 시험에, 25회 시험에 계속 나왔죠, 이거 과세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이 대상입니다. 자, 토지, 건물. 건축물이라고 우리 교재가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인데 국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뭘로 고쳐놓냐면 건물로 고쳐놓습니다. 건물로 고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물로 고쳐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이 양도세 대상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좀 배우고 지방세에서 건축물 정의를 제가 좀 설명드린 다음에 나중에 기본수 나와서 다음 순환에 배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물로 일단 무조건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여러분 알아서 어깨도 좀 돌리고 뒤로 좀 돌리고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예. 자, 제가 그 요즘 뭐 밴드 같은 각 12월 달에 각종 모임도 많고 요새 막 그렇죠. 예. 근데 밴드 동창들 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얼마 전에 뭐 올라온 거 하나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게 웃겼냐면 그 중국 거 같아요. 보니까 그 동영상에 보니까 중국 거 같은데 보니까 걸음 아장아장 걷는 조그만 그 아들이었죠. 애가 그 아빠가 뭘 하고 있으면 소파에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물을 떠다 줘요. 그러니까 고마워 그러면서 기특해가지고 물을 쫙 마십니다. 또 뭐 그 뭘 하고 있어 일을. 자 근데 또 애가 와가지고 툭툭 주면서 컵을 내밀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컵 쫙 마시고 또 뭐 하고 있으면 또 애가 와가지고 또 컵을 내밀어. 그러니까 쫙 마시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동영상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뭘 딱 봤더니 화장실이죠. 열린 문틈을 딱 봤더니 이 녀석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딱 뜨고 있는 거예요. 딱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제목은 뭐였는지 아세요? 효자아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영상을 보세요. 이 효자, 쪼만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귀특하네. 효자들이네. 진짜 효자들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공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효자식이 돼버렸죠. 자, 한번 봅니다.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한번 보세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자 먼저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자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로 제가 고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부동산에 관한 여기 보세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듣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권리도. 그랬을 때 여러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부동산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도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기할 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다른 건 다 돼 있으니까 요것만 필기하세요. 지상권, 전세권에 쫙 밑줄 긋고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자, 양도세 대상이 되는 지상권, 전세권은요.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등기와 무관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요. 자, 그런데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민법에서 배워요. 용익물권 그러면 사용, 수, 이익에 대한 물건이요. 자,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지상권, 전세권과 또요, 민법에서 용익물권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용익물권 그러면 지역권이 있어요. 지역권. 지역권도 용익물권인데 25회 시험에서 지문에 나왔었지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빠졌네, 말이.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얘는 채권에 지나지 않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돼지꼬리 땡냐에서 써놓으세요. 얘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있죠. 얘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요번 26회 시험에서 양도세 과세상 문제는 문제 읽고 답을 고르는데 5초도 안 걸려. 문제 읽고 자,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는데 뭐가 나왔냐면 지문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건 기초이조론부터 맨날 제가 한 거잖아요. 시험 잘 때까지 수십 번씩.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고. 그다음에 또 보세요. 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 시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흔히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인데요. 하여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비교해서 그 빠른 날. 즉 취득 시기가 이때라 그러면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어 보세요. 본계약 체결해서 그 아파트 완공되면 그 아파트와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발행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데 토지 상환채권,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또 그 다음에 또 주택 상환채권이 있어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주택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자,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만기가 돼서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줘요. 자, 이자는 붙어 있을지언정.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이제 좀 길어서 말로 할게요. 네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그 교재 여러분 보시면 잠깐요. 307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양도세 대상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전세권, 돼지꼬리 땡냐에서 자, 요거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거기에 돼지꼬리 땡냐에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XNO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대상이고 또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입니다.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상환해 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약을 체결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25회 시험 때는 지문에 나왔었어요. 어떤 건지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인데 이 네 번째 게 어떤 건지 예를 들게요. 저를 보세요. 실화예요. 실화인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요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 그 시동생 명의로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를 당시에는 저희 시동생 명의로 계약을 치렀어요. 근데 지금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취득 시기, 잔금을 치르면 취득하게 돼요. 이 취득 시기 이전에 일정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자, 계약금을 치르는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이걸 시동생 명의에서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릅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흔히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위를 갖기 위해서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이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과돼요. 자,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이때 취득 가격은 이런 거예요. 취득 가격은 어떤 것을 취득 가격으로 하냐면 이때까지 계약금 들어간 거 있어요. 중도금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럼 이걸 취득 가격으로 해요. 양도 가격은 보세요. 여기다가 이 사람이 프리미엄 피 얹어서 팔았다 프리미엄,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가 되나요, 교수님? 그 물어보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용산 부지 철도 부지 거기 개발 사업 그거 무산되면서 보니까 그 사업자 중에 누가 지상권은 권리를 다른 사업자한테 넘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양도세는 부과될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 수강생 중에 닉네임 누구였더라? 누구 안무게 보니 교수님 동영상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동강은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만 딱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오프라인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 나오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딱 공개적으로 사과할 일이 있는데 우리 그 동영상 이거 제가 우리 한 분이 그 1회차하고 제가 카페 올린 1회차 핵심 요약 정리 요거 3회차 3회차는 다운받으셨는데 1회차하고 2회차인가 뭐가 컴퓨터 문제가 생겨 다운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이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메일로 요 1회차, 3회차 그거만 한글 파일로 했어요.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 또 이거 들으시면 너도나도 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그것만 내가 특별히 보내주는 거고.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분 저분 다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쏴줘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이후에도 안 해드릴 건데 제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날 언젠가 지난주인가 언제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오늘 바깥이니까 집에 가서 밤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제가 오늘 뭔가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일 났네. 욕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강의 들으시면 죄송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진짜 하여튼 여러분 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 거래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래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또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어떤간에 자, 얘네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건 있어요. 거래가 임대인이 계약 관계상 그런 것을 전대하거나 이런 것을 남한테 권리를 넘기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은 어떤 간에 변론을 하고 거래가 됐다, 프리미엄 받고 넘겼다,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런 거를 다 하시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양도세 대상은 일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거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거기요, 기타 자산이 나오죠.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싸그리 몽땅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나와요. 기, 타, 자, 산 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중요하고요. 3번과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의 주식도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요. 이런 것. 자, 1번과 2번이 중요해요.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자, 여러분 봅니다. 기타 자산에 여기 봅니다. 양도세 대상 지금 자, 양도세 대상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금방 지금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기타 자산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되는데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토지에 그 다음에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영업권 예를 들 때 KFC 예를 들었었어요. KFC. 저는 KFC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약자를 보면서 제가 어떤 약자라고 짐작을 했냐면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한 할아버지가 수염다니 할아버지가 가게 앞에 있고 자세히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더라고. 다국적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은 치킨 회사도 엄청 많지만 닭 한 마리 얻어먹은 건 없지만 BBQ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노원점이 있어요. 이 노원점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BBQ. 이 영업권을 양도를 하는데 보세요. 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요 영업권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양도소득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인데 자, 만약에 단독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워둬서 하고 있었는데 뭐 그 부동산 임차권이나 아니면 그 건물 이 BBQ 프랜차이즈 건물 단일 건물이 있었어요. 이런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대상인데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요거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런 것 정도. 그래서 자, 26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어요. 영업권이 지문에 나왔는데 자, 대상 아닌 거 골라라 해서 사업용 고정자산 아니구나.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자, 영업권 나왔어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근데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설물 이용 영권입니다. 이 특정 시설물 이용 영권은요, 여러분 보세요. 특정 시설물 이용 영권은 명칭 불문하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자,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영권은 다 대상이 돼요. 골프 영권, 이번 26개 질문에도 나왔었는데 골프 영권, 콘도 영권, 헬스클럽 영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 영권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있잖아요. 동네 헬스클럽 있죠?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 있게 요건 대답을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요. 이 특정시설 이용회원권에 면적, 가액 기준, 이런 거 시설 기준 이런 거 없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회원권이면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꼭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 아니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다 대상이 돼요.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의 1년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갖다가 누가 샀다가 손해보고 안 팔라고 하겠죠? 그걸 갖다가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만약에 판다고 쳐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얹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걸 왜 사, 그거를? 자, 여러분 동네 사람 아니면 절대 안 사고, 여러분 동네 사람도 안 사요. 가서 그냥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1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왜 사냐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특정한 주식도 대상이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거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요. 파생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파생상품 있죠.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 시행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파생상품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파생상품 그러면 이거 금융상품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금융상품이어가지고 이거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거. 거래상품. 이 파생상품을 거래했을 때 양도세 부과된다. 그래서 2016년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왜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그래서 거의 안 물어볼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됐어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 다시 어떤 거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돼야 한대요.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된다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되고요. 자,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된다고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보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되고 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에 따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지만 주식과 관련한 특정한 주식들 2가지도 대상이 되는 건 몰라도 되고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이용권 대상이 되고 명칭품하고 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고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당구장 표시에 거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일정한 주식도 대상이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파생상품. 코스피 200 이상의 선물 옵션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나오고 그러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뭐고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26회 시험 때 내가 무조건 나온다는데 나왔어요. 27회 시험도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과 유형 묶어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양도세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수업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연휴 때까지 수업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나올까? 나도 나오기 싫어요. 근데 얼마나 나올까 생각하지만 제가 항상 수업이 안 끝나서 잠깐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요.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그래서 놀고 물론 지금은 놀긴 놀아야 돼요. 잘 놀긴 놀아야 되지만 한다고 수업 빠지고 그 다음에 신정 연휴라고 그래서 놀고 3.1절이라고 그래서 놀고 광복절 놀고 한다고 놀고 이러면 언제 공부해. 리듬이 깨져가지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고 그렇지 않고 동영상으로 보충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들을까 말까예요. 못 듣게 돼요. 올해 안에. 더 바빠지자면 말해. 그래서 못 듣게 되니까 반드시 밀리지 말고 본방 사수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분들 반드시 동강을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의 개념 및 유형, 그 다음에 양도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또 양도세 계산 구조 납세 절차를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장수로는 금방이에요. 몇 장 이게 한 2장밖에 안 되지만. 배경적인 것들을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고 용어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천천히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양도세를 이렇게 한번 듣고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또 복습해 줄 거니까 쭉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1, 2월달 과정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편해져요. 그렇지 않고 1, 2월달에 처음 들으면 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배경적인 것들을 좀 더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자 들으시기 바라고. 자, 수업은 안 끝났어요.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항상 복습을 하고.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그죠?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일은 뭐다?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입체가 시장군수 구청장이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 등은 각각 물건별로 각각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도 종부인 주택을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는 것이 전국의 토지 합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재산세는 그런데 종부세는 국내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다는 거. 아셨죠? 자, 이거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종부세는 합산 과세하는데 다만 어떻게 합산하느냐? 종부세 납세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문자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문자일 때 세대별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해요?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합산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재산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해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전부 다 이거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으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근데 주택에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미 재산세 고율로 중과세하니까 사실상산이라고.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중과세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종부세 대상인데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 포함해서요.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랑. 자,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고불악산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종부세상 아닙니다. 별장, 분리상 토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주택 전국인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자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합니다.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 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보유하는 자인데 그 기준이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물론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 원 초과할 때만 납세무가 있고 9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지만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주택분은 공시가격 판금에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것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주택분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근데 단독 소유 1세 주택자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얼마를 공제?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 6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율을 반드시 곱해야지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자, 10억짜리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이면 갑과 을 부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왜냐? 자, 5억씩 나누니까 개인별 과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초과 누진세 구조로만 돼
되어 있습니다. 자, 산출세 계산했고 납세지,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주할 때는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에요. 종부세는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만 종부세는 주소지라는 거.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 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합니다. 그럴 때 종부세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다르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이런 것들.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물납,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 종부세 둘 다 허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아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자, 부도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양도소득,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그 전에 빼먹은 있구나.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때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그럴 때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얼마? 183일 이상 거소득은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거주 아닌 자고 과세 범위 거주할 때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하고 비거주할 때는 어느 소득만?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통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유통과세. 소유권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이렇게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 양도세. 자, 양도자에게 이제 우리 같은 개인이 양도해서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지금 다 복습을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 중요하고 또 역시 다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양도 개념 및 유형 여기부터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날씨가 포근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주말에는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분들은 평상시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던 분들은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으시되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운동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가족과 함께 연말 친구들과 함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